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서울 강남의 6성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닫히며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탈이 박힌 샹들리에가 마치 쏟아지는 별빛처럼 눈부신 광채를 내뿜고 있었고, 바닥은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비칠 정도로 매끄러운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권위와 부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운 이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네로라 하는 정재계 거물들과 수백 명의 취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화면의 중심 단상 위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대성그룹의 창업주 이중구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70평생 수많은 풍파를 헤치며 맨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궈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륜과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대성그룹의 100년 미래를 담보할 신도시 랜드마크 부지 선정 및 서명식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순금으로 장식된 서명판과 한 자루에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만년필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중구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인 강승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이 서류에 함자만 남기시면 대성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겁니다. 제가 3년을 발로 뛰며 찾아낸 이 부지는 금싸라기 중에 금싸라기입니다. 대성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지켜보는 이들은 모두 대성의 앞날에 찬사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구 회장이 무거운 침묵 끝에 천천히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수만 명 직원의 생계와 국가 경제의 향방이 그의 손끝에서 결정될 찰나 차가운 펜촉이 하얀 계약서 종이 위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뒷면의 육중한 황금빛 문이 마치 박살이라도 날 듯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어서 장내의 우아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칠고 날카로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항 소리와 함께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연회장을 뒤덮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굉음에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위로 차가운 빗물에 젖고 시커먼 기름때가 묻은 낡은 배달원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5의 노인 한만식이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고급 대리석 바닥 위를 긁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고, 장내에는 순식간에 매캐한 가솔린 냄새와 축축한 빗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미친 영감탱이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보안팀, 오늘 내로 사표 쓰고 싶어? 저 쓰레기 같은 오토바이 당장 치워버리란 말이야. 그의 명령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10댓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낡은 헬멧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단상을 향해 폐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사자후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거기 사인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서류에 잉크가 묻는 순간 대성그룹은 오늘부로 무너집니다.
저 땅은 금싸라기가 아니라 수천 명을 한꺼번에 집어삼킬 거대한 공동묘지란 말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만식의 얼굴을 향해 터져나왔고 귀빈들은 코를 막으며 저런 거지가 어떻게 들어왔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만식의 팔을 거칠게 꺾고 바닥에 짓누르자 만식의 뺨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눌렸고 낡은 점퍼 소매는 찢겨나갔습니다. 강 본부장은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만식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노망난 영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서 헛소리야? 너 누구 지시 받았어? 경쟁사에서 얼마 받았냐고. 당장 경찰 불러. 아니, 미친놈이니까 정신병원에 쳐넣어서 평생 빛도 못 보게 만들어버려. 강 본부장은 굽으로 바닥에 눌린 만식의 손등을 지그시 짓밟았습니다. 만식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그의 눈은 단 한순간도 단상 위에 이중구 회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서류 뒤로 시커멓게 끓어오르는 죽음의 늪이 보여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뒤면 저 부지 위로 피눈물이 흐를 겁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 인간들이 조작한 보고서에 속지 마세요. 만식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중구 회장이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내를 지배하던 소란이 그의 움직임 한 번에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회장은 단상 아래 바닥에 짓눌린 채 오열하고 있는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통찰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장례를 압도하며 말했습니다. 놓아주어라. 강 본부장은 당황하여 회장님, 저런 미친놈의 말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테러범일 뿐입니다라고 항변했지만 회장은 서늘하게 쏘아보며 다시 명령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나? 놓아주라고 했다. 노인장, 내 평생 수많은 예언가와 사기꾼을 만났지만 자네처럼 목숨을 걸고 내 앞길을 막아선 자는 처음이군.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 화려한 연회를 무덤이라 부르는가? 바닥에서 풀려난 만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등은 짓밟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는 이중구 회장을 향해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회장의 손에 들린 계약서가 아니라 회장의 등 뒤에 걸린 화려한 신도시 조감도였습니다. 저 건물들, 일주일 뒤면 환영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본 것을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죽어서도 제 아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 땅 밑에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만식의 눈동자에는 기묘한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환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오직 한 노인의 절박한 외침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이중구 회장의 침묵은 점점 더 길어만 갔습니다. 과연 이 배달원 노인이 본 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광기 어린 헛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대성그룹의 운명, 그리고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운명의 시계추가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구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려는 찰나 만식의 눈에 비친 조감도 속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검은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비극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만식은 바닥에 고인 자신의 핏방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온 이유라면 나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과 만식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억만장자 회장과 밑바닥 배달원,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남자의 운명이 강렬하게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긴장감이 장내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강남 거리를 가로지르는 낡은 오토바이 위에 그를 보며 길바닥 똥개라 비웃습니다. 헬멧 너머로 깊게 패인 주름과 시커먼 기름때가 묻은 장갑,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느라 잔뜩 굽어버린 등. 하지만 이 초라한 노인에게도 온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그는 대한민국 중견 건설사인 한양건설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그는 돈보다 사람을 믿었고 이익보다 정직을 우선시하는 경영자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생을 담을 행복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이 말은 그를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건설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그는 평생을 형제처럼 믿어온 동업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사의 모든 자금과 그의 개인 인감까지 챙겨 친구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수백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범죄자 신세가 되었고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착하게 살아온 아내는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 아내의 수술을 지켜만 봐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둡고 비좁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그는 지나가는 간호사의 바지춤을 붙잡고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수술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만들어 오겠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보증금까지 압류당한 그에게 병원은 차가웠고 아내는 수술실,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채 차가운 병실에서 그의 거친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 준우만, 우리 불쌍한 준우만 잘 부탁해.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던 날 그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대답해봐라. 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번개가 그의 발치에 내리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건너편의 빈 부지 위로 시커먼 안개가 소용돌이 치더니 수만 명의 영혼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환영이 보인 것입니다. 며칠 뒤 실제로 그 땅 위에 세워졌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에게는 땅이 품고 있는 미래의 운명이 색깔과 환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땅은 눈이 멀 정도로 황금빛 빗줄기가 하늘까지 솟구치고 어떤 땅은 썩은 물이 고여 시커먼 안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신비로운 능력을 결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무너진 자신의 삶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7살 손주 준우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매일 새벽 4시 오토바이에 몸을 싣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강남의 빌딩 숲을 누비며 음식을 배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냄새가 난다느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느니 막말을 퍼붓지만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오늘 열심히 벌어서 준우에게 따뜻한 고기, 반찬을 사주고 밀린 약값을 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준우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대장님인 줄 압니다.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 단칸방에서도 준우는 할아버지만 오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할부지, 밥 먹자. 할부지 최고. 준우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볼 때마다 그는 다짐합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우리 준우는 할아버지처럼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는 배달을 하며 도심 곳곳의 땅을 살핍니다. 저기는 내년에 큰 불이 나겠군. 저기는 곧 황금길이 열리겠어. 처음에는 그저 환영이라 치부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가 본 것들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오토바이를 타며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남들이 먹다 남긴 그릇을 회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일주일 전 그는 대성그룹의 전략본부실로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조카인 강 본부장이 이 회장에게 내민 신도시 조감도 위로 거대한 피웅덩이가 고이며 수만 명의 곡소리가 들려오는 지옥의 환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땅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려달라며 손을 뻗는 환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내가 억울하게 죽어간 것처럼 저 땅 위에 행복을 꿈꾸며 들어올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저 지옥으로 내몰 수는 없어. 내가 막아야 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막아야 해. 배달원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지만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알리고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고자 하는 한 노인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낡은 오토바이 시동을 겁니다. 무릎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뒤틀려 핸들을 잡는 것조차 고통스럽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막아낼 희망의 빗줄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보는 눈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우리 시대의 진정한 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도착한 곳은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일반인 한 달 월급이 한 끼. 식사값으로 나간다는 그곳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비밀스러운 회동을 갖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낡은 우비를 입은 노인은 빗물을 뚝뚝 흘리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젖은 장갑을 벗어 비틀어 짜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직원의 싸늘한 시선이 노인의 발걸음을 막아 세웠습니다. 바닥에 빗물이 떨어진다며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는 핀잔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눈총을 받으며 도착한 복도 끝 가장 은밀하고 화려한 룸 안에서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비싼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주문받은 음식을 내려놓으려 문을 열려는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목소리에 노인의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대성그룹의 실세라 불리는 전략 본부장이 누군가와 술잔을 기울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회장님은 이미 자신이 조작한 지질조사 보고서에 완벽하게 넘어가셨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원래는 화학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던 땅이라 집안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지만 서류 몇 장을 만졌더니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했다며 3천억의 차익을 챙길 계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노인의 눈앞에는 다시금 기묘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웅성거리는 고주파음과 함께 시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룸 안의 가구들과 수백만 원짜리 와인병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뻘밭 속으로 가라앉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본부장의 얼굴 위로는 수천 명의 사람이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는 끔찍한 미래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땅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노인의 절규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본부장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노인을 마치 하찮은 짐승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비릿한 조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넌 뭐야? 너 지금 내 말 엿들었어? 본부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노인은 절박하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 땅 아래에는 독가스가 차 있고 집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을 올리면 일주일도 못 가 무너집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회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본부장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가슴팍에 붙은 배달원 명찰을 손톱으로 툭툭 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경제가 뭔지 알아? 공학이 뭔지는 알아? 중졸의 오토바이나 타는 인생 쓰레기가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만든 보고서를 부정해? 본부장의 눈은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뜨거운 메밀 소바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머리 위로 끈적한 국물과 면발을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노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고급 카펫을 적시는 소리와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본부장은 텅 빈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야. 냄새나는 국물이나 뒤집어 쓰고 바닥이나 닦는 인생. 내 눈에 뭐가 보이든 그건 환각이야. 이 노망난 영감탱아. 한 번만 더 내 사업에 입 놀리면
너랑 내 그 모자란 손주놈까지 산 채로 저 땅 밑에 묻어버릴 줄 알아. 내 말이 농담 같아? 본부장은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노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지폐는 젖은 노인의 뺨에 붙었다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서 내 그 병신 같은 손주 고기나 사 먹여.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노인은 뺨을 타고 흐르는 국물의 뜨거움보다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멸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빗물이 들이치는 일식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젖은 옷은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은 헬멧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어둠이 깔린 강남대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하나 망가지는 건 상관없지만 저 땅 위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들어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침묵한다면 평생 정직하게 살라던 아내의 얼굴을 죽어서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고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기엔 노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건설인으로서의 긍지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비 내리는 도심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만함에 눈이 먼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실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신이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보다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때로 화려한 권력과 돈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흔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의 오토바이는 거대한 대성그룹 본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강 본부장은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원 따위의 헛소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그 뜨거운 국물과 무심코 던진 지폐 한 장이 자신의 견고한 탐욕의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잠들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진실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상을 삼킬 듯 쏟아졌지만 노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재앙을 막기 위한 한 노인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는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과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그의 등 뒤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배달원 노인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의 가치를 지탱하려는 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뒤편에서 진행되는 추악한 거래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의 눈. 과연 이 싸움의 끝에서 웃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탐욕으로 세운 모래성일까요? 아니면 진실로 세운 금강석일까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다시 서명식 현장의 무거운 정적 속으로 돌아갑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눌린 노인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단상 위의 한 사람을 향해 핏발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내를 가득 메운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노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강 본부장은 사색이 되어 보안 요원들에게 더 강하게 노인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단상에서 내려온 이중구 회장의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노인의 머리맡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굽혀 바닥에 짓눌린 노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빗물과 땀에 젖어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속에 깊게 패인 흉터와 맑게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25년 전 마포 건설 현장에서 내 목숨을 구하고 대신 철근 더미에 깔렸던 그 한 소장인가? 회장의 떨리는 질문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눌려있던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못난 모습으로 나타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성그룹이 창업 초기 겪었던 가장 큰 위기였던 대형 붕괴 사고 현장에서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노인은 무너지는 자재들로부터 이 회장을 밀쳐내고 대신 다리를 다쳐 평생을 절룩이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동업자의 배신으로 파산하고 자취를 감췄던 그 은인이 지금 눈앞에 배달원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강 본부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는 사이라 해도 이건 별개입니다. 이 인간은 지금 우리 그룹의 수조 원대 사업을 망치려는 테러범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강 본부장을 서늘하게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이 사람은 내 목숨을 2번 구하러 온 사람이다. 회장은 직접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옷에 묻은 먼지를 직접 털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강 본부장이 들고 있던 설계도를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 부지는 겉만 번지르르한 독사굴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땅 밑에서 끓어오르는 검은 가스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집안의 비명이 들립니다. 30분입니다. 지금 당장 본사 기술팀을 시켜 저 부지의 서쪽 옹벽 아래를 딱 3m만 시추해 보십시오. 만약 제 말이 틀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발악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시추하려면 전문 장비를 부르고 팀을 꾸리는 데만 며칠은 걸립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사와의 계약이 파기됩니다. 이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조카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러 낮게 명령했습니다. 내 개인 헬기에 실린 최신 휴대용 시추 장비를 가져와라. 그리고 기술팀을 지금 즉시 현장으로 보내라. 30분이면 충분할 거다. 회장의 명령에 현장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부지 현장으로 급파된 기술팀의 생중계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장내에 모인 기자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눌러댔고 고위 관계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슬그머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철통같이 가로막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육중한 드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드드득하며 땅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1m, 2m, 드릴이 깊어질수록 강 본부장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m 지점에 도달했을 때 화면 속 기술자가
경악하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들을 이 뽑혀나온 구멍에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새카만 메탄가스와 썩은 냄새를 풍기는 오수가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 속 기술자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표면 바로 아래가 거대한 공동입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을 지었다간 착공도 하기 전에 전체가 함몰되었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 조작입니다. 장내는 경악과 탄성으로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재앙의 현장이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중구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금색 만년필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만년필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은 흑빛이 된 강 본부장을 향해 다가가 그의 가슴팍에 달린 본부장 직함을 뜯어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눈을 가리고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해? 내 은인의 말 한마디가 너희 엘리트들이 만든 가짜 보고서 수만 장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회장은 다시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본 것은 땅의 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운동화와 찢어진 점퍼는 이제 더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그 누구보다도 노인은 거인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지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단번에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묻는 말들이 장내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일 뿐입니다. 아내가 죽어가며 지키라고 했던 그 정직한 마음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이 회장은 노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은 대성그룹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조명 아래 밑바닥 배달원 노인의 진실이 수조원의 탐욕을 완전히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졌던 정의와 정직의 가치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난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이미 경찰에 연행되기 시작했고 지사장과 관련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왕국은 한 노인의 외침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연회장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장내의 분위기는 이제 전혀 다른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되었던 노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친 이 순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서명식은 무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대성그룹의 모든 부지 선정은 오직 한만식 고문님의 자문을 거칠 것이다. 이 파격적인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배달원 노인에서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고문으로 운명의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며 죽은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약속 지켰어. 우리 준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됐어. 노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가장 찬란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예견한 대로 본부장이 추천했던 부지는 다음 날 새벽 거대한 싱크홀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만약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노인을 살아있는 예언자이자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반면 본부장과 결탁했던 정계 인사들과 부패한 언론사들은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세운 탐욕의 바벨탑은 노인의 외침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졌던 정의가 다시 살아 숨쉬고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귀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노인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여 손주 준우의 수술과 재활을 전격 지원했습니다. 또한 노인이 과거에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법무팀을 가동했습니다. 이제 노인의 앞길에는 더는 시커먼 죽음의 안개가 아닌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 빗줄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노인의 뒷모습은 이제 더는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낡은 배달원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를 배웅하는 수백 명의 인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켜낸 한 인간의 위대한 영혼에 보내는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노인의 눈에는 이제 곧 떠오를 내일의 태양이 보였습니다. 그 태양 아래서 자신의 손주와 수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인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한 노인의 따뜻한 진심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카타르시스이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생계를 위한 고통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승리의 전차와도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는 경쾌했고 헬멧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노인의 질주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마다 정의가 꽃피고 진실이 승리하는 새로운 지도가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의를 잠재우고 마침내 찾아온 이 평화로운 순간, 노인은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오후,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대성 디지털 시티의 최고층 집무실 창밖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1년 전 기름때 묻은 배달원 점퍼를 입고 강남대로를 누비던 그 노인은 이제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낡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까지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그때 그 배달원 헬멧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 헬멧을 먼저 어루만집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년 전 그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대성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가장 고결한 고문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낮은 자세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가 가진 신비로운 능력은 이제 개인의 복수가 아닌 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행복은 퇴근길에 마중 나오는 손주 준우의 해맑은 웃음소리입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수술 시기조차 놓칠 뻔했던 준우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할아버지만 기다리던 아이는
이제 튼튼한 두 다리로 공원을 뛰어놀며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옵니다. 할부지, 우리 할부지 최고. 준우의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을 비빌 때마다 노인은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야. 우리 준우가 이제 이렇게 잘 뛰어놀아. 당신 약속, 나 정말 잘 지키고 있지? 이중구 회장님과의 인연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세상에 둘도 없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화려한 한정식집 대신 시장 구석의 낡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습니다. 회장님은 노인의 소박한 입맛을 따라가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배운다고 말합니다. 수조원의 돈을 굴리는 것보다 정직한 사람과 나누는 소주 한 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회장의 말에 노인은 그저 허허 웃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묻습니다. 고모님, 요즘도 땅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노인은 창밖의 활기찬 거리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회장님, 이제 저는 땅의 색깔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봅니다. 땅이 아무리 황금빛이라 해도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 있으면 결국 검은 안개가 끼게 마련이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버려진 땅이라도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금싸라기 땅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능력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어보려 합니다. 한편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던 강 본부장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챘던 막대한 부당이익은 모두 환수되어 한만식 고문님의 뜻에 따라 해안교육재단의 설립 자금이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과 준우처럼 아픈 아이들의 치료를 돕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악의 씨앗이 뿌려졌던 곳에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선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노인은 이제 매일 아침 헬멧 대신 사람들의 희망을 쓰고 길을 나섭니다. 그는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예전에 배달하던 길을 다시 가보곤 합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경비원들, 막말을 퍼부었던 식당 사장님들. 하지만 노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고 진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이제는 썩은 악취 대신 사람들의 따스한 정과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한만식 고문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영혼까지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 누군가가 어쩌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정직하고 강인한 거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수치와 계급으로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바라봐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세상이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언젠가 가장 찬란한 보석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상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한만식 고문님처럼 정직한 마음 하나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이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노인의 오토바이는 더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응원과 박수가
그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런 기분 좋은 반전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한만식 고모님의 진실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지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한만식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더욱 감동적이고 진실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고 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나 여러분이 겪었던 가슴 벅찬 순간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